75세가 되면 갑자기 시작되는 무서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과 마음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5년간 노인의학과 장수연구에 매진해온 남건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75세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의 생활이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 어딘가에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75세,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이 나이를 경계로 사람들의 삶이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마음도 몸도 건강하여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며 생기있게 전향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매일을 평온하게 즐기며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아침 산책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반면 두 번째 길은 나이와 함께 체력이 쇠퇴하고 질병이나 정신적 고민을 안고 가족이나 간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날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불안이나 불편함을 느끼며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두 길의 차이는 사실 아주 작은 습관이나 마음가짐에서 크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75세라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지혜를 계속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75세부터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소중한 기둥에 대해 하나씩 정성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체력 유지, 몸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 나이를 거듭할수록 누구나 체력의 쇠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는구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 걷는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 이런 실감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뼈도 약해집니다. 몸의 유연성도 잃어가며 넘어지기 쉬워지거나 걸려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몸의 쇠퇴는 더욱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적절한 운동 습관을 몸에 익히면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이나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일상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의 경우 아침에 시원한 시간에 여유로운 속도로 30분 정도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꽃이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과 몸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스쿼트 같은 간단한 하체 운동,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고무밴드를 사용한 팔 운동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유연성 유지입니다. 목욕 후 등 몸이 따뜻해진 타이밍에 목, 어깨, 허리, 다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경직되었던 근육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매일의 작은 운동 축적이 75세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운동을 하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하고 싶은 신체 활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두 번째 기둥, 균형 능력 유지와 낙상 예방. 나이를 거듭하면 넘어지기 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단순한 낙상이 와상생활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령기의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낙상에 의한 골절입니다. 대퇴골이나 허리뼈가 부러지면 입원이나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게 되고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활 과제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이란 몸의 중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육, 특히 복근이나 배근, 그리고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외발서기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한 발로 10초간 서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몸의 균형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발서기가 10초 미만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10년 이내에 건강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운동에 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잡이나 벽을 이용해 지탱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3번의 발서기를 하세요. 그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다 보면 비틀거림이 줄어든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어제보다 오래 섰어. 오늘은 손을 대지 않고도 괜찮았어. 이런 작은 기쁨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감이 되고 더 나아가 의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세 번째 기둥, 근력 저하를 막는 식사와 영양 관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몸 안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즉,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나 내장, 면역 기능, 더 나아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밥은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 라는 식의 식사가 늘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단백질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근육 감소를 일으켜 낙상이나 와상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식사를 정리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는 삶은 달걀이나 나토, 요구르트를, 점심에는 두부나 구운 생선을 넣고 저녁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한 조림이나 볶음 등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단백질 공급원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히 의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는 성분으로 육류, 어류, 달걀, 대두 제품 등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식으로는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를 조합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씹는 힘이나 삼키는 힘이 약해진 분들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조림, 찜 요리, 죽이나 차원무시 등은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면서도 먹기 쉽고 고령자의 몸에 친화적인 음식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동시에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여 낙상이나 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멸치, 노컨색 채소나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섭취해보세요. 음식은 몸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음식이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매일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 마음의 건강, 정신적 돌봄의 중요성. 75세를 넘어서면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속에도 다양한 동요가 생겨납니다.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기분이 침체되기 쉽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목소리를 듣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뇌의 작용이나 신경 전달의 균형이 변하고 또한 생활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의 건강도 몸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제대로 태양빛을 받아 체내 시계를 리셋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낮에 활동해서 밤에는 몸이 조금 피곤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시간을 매일 의식적으로 만드세요. 그것은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거나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옛날 앨범을 들춰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고령이 되면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가 희박해지기 쉽지만 고립은 마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나 마음의 자극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사소한 세상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산책 중에 이웃과 나누는 인사, 지역 모임 참여, 혹은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하는 안녕하세요. 이런 일상의 작은 대화가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한 멘탈 케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비타민 B군,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바나나나 유제품, 대두제품, 견과류, 녹황색 채소 등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테아닌이나 따뜻한 허브티에는 릴렉스 효과가 있습니다.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차분한 조명 아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식사 전에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것, 주변의 작은 일상에 눈을 돌려 고마워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마음의 고요한 빛을 밝혀줍니다. 여러분만의 마음 다스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힘들 때 마음을 위로받는 나만의 시간이나 활동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음의 건강은 몸 이상으로 섬세하지만 일상의 작은 축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끼는 것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번째 기둥,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감과 노년기 인간관계. 인생을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 특히 노년기에서의 가족과의 거리감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를 거듭해가면 마음도 몸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면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 지지가 되어주는 것이 가족, 특히 자녀나 배우자, 손자 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거리감, 동거나 간병을 둘러싼 문제들, 이것들은 모두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깊은 화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면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라도 나이가 들면 대화가 줄어들거나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거나 때로는 작은 말의 엇갈림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로가 다른 인생을 걸어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주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어보는 것, 그런 시간이 부부의 유대를 다시 한번 가까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으면서도 잘 전달하지 못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생활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나 이상을 그대로 강요하면 서로 숨이 막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 그것도 사랑의 형태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학대의 약 80%가 친자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폭력이나 폭언만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 무관심, 차가운 태도 등 마음을 상처 입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해준다면 고마운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있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빌려주지 말고 주고, 자녀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관심은 가지며, 자신의 일은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의식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자녀 세대에게는 부모의 의존이 강해지는 것이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확실히 갖는 것, 그것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계속 함께 나누어 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노후의 고독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고독과 마주하기, 혼자 있음과 고립의 차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에서 조금씩 사람들이 줄어들어 간다는 적적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이별, 친한 친구의 떠남,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는 조용한 집, 문득 깨달아 보니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있고, 식탁에 놓이는 것은 자신 혼자 몫의 반찬만이 있는 그런 일상 말입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외롭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결코 당신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쩔 수 없이 사람과의 관계가 희박해지기 쉽고, 고독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마음을 좀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고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에 잠기거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풍요로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립은 외부와의 접점이 끊어져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로 지지받을 곳이 없는 채로 심신이 모두 지쳐가며 살아가는 힘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과 잘 어울리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람과의 작은 접점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웃분께 인사하기, 우편 배달원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기, 마트 계산대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미소 지어보기. 그런 사소한 주고받음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주고받음만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순간들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삶을 서로 이어주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임을 누군가의 눈에 비추이고 기억되고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고독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과 함께 조용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눈빛, 살아있는 손짓, 매일의 사소한 기쁨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일지 모릅니다.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면의 빛을 밝혀가는 일입니다. 그 흐름을 삶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거창한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이고 마음을 담아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는 것, 창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아직도 내 안에는 목소리도 있고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시 삶과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순간 스스로를 외로움의 테두리에서 한 걸음 빼내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사회적 예절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가장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순간이 쌓이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고요한 친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의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하루하루를 함께 걷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따뜻해지도록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조용히 굽어지는 75세라는 인생의 모퉁이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는 관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발견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삶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조금의 정성과 다정한 눈길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꽃피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여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감정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한 걸음씩,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그 첫 걸음을 바로 오늘 시작해보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계절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